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초복인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에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반 펜은 물론 손가락으로도 정교한 터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압력과 위치 센서 기능을 하나로 모은 3차원 센서로 기존 방식보다 공정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장점을 지녔습니다. 사람 근육보다 40배 강한 힘을 내는 섬유 형태의 인공근육이 개발됐습니다. 개발한 인공근육은 나일론과 실크 등 구하기 쉽고 저렴한 상업적 섬유를 사용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초복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 낮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고 오후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영서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 30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높아 무덥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당분간 일본 열도 부근에서 길게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우리나라는 다음 주까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에 엿새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11명이 숨지고 제방 붕괴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지난 토요일부터 폭우가 시작돼 거의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난성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제방이 터져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第一时间把它搬清安置好，好在没有任何一个老百姓出现伤亡的现象。 후난성 샹강은 5개 지점이 경계 수위까지 오르면서 제방 붕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찬 마을은 전체가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집안에서 고립된 주민들도 속출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던 일가족 5명이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但是我爸爸昨天晚上一晚上都没睡觉，也没吃东西。我特别感谢我们的消防战士。 마오쩌둥 조각상으로 유명한 후난성 창사의 쥐쯔저우 섬도 샹강의 물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하루 전까지 남아있던 관리자까지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번 비로 10명 이상이 사망했고 피해 인구는 27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남부 후난과 광시, 푸젠성에 다음 주 초까지 폭우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到16号又将有2轮强降雨接连来袭，暴雨区域与前期重叠度高，致灾风险大。 또 중국 동북지방에도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멕시코반에서 허리케인급으로 발달해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베리의 영향으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 인근 주민 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현지 시각 11일 뉴올리언스 남동쪽 플레이마크 마인시 페리시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전날 뉴올리언스 등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과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루이지애나 동부 지역에 최고 5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관합동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한빛 1호기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과 고창 주민 7명을 비롯해 주민 측 전문가 6명과 정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책위는 제어봉 구동 설비에 대한 유관 점검 등 그동안 수행된 조사 과정을 확인하고 앞으로 있을 점검 현장에도 입회하게 됩니다. 또 원안위의 중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터치펜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일반 펜은 물론 손가락만으로도 자유롭게 터치 기능을 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유자재로 필기도 할 수 있는 터치펜. 일반적으로 터치펜은 화면에 있는 위치 센서와 펜에 있는 압력 센서를 동시에 이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런 두 가지 센서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위치와 압력을 한 번에 측정하는 3차원 센서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3D 터치에 흔히 사용되는 기조가 다르게 그 외부의 벨트에 펜이 없이 그 두 가지 기술을 합쳤습니다. 한 디바이스로. 그래서 펜도 없이 사용자의 손가락만으로 그 사용자의 필압이나 압력 등을 동시에 측정이 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기존 반도체 공정 대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했습니다. 은나노 소재의 레이저를 쪼여 물결 무늬 전극을 만든 뒤 투명하고 유연한 전극을 한 번 더 덮어 3D 센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센서를 눌렀을 때 두 전극의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면서 위치는 물론 압력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센서를 팔에 붙인 뒤 그림을 그리자 모양은 물론 선의 굵기까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간단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딱딱한 구조체로 이제 구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구조체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제 플렉서블하, 그러니까 유연하게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센서를 스마트폰 화면에 적용하면 펜이나 별도의 장비 없이도 자유자재로 터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센서를 조합한 기존 방식보다 성능은 높아지고 공정이 간단해 비용은 저렴해집니다. 연구팀은 센서의 투명하고 유연한 특징을 살려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로봇 개발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사람 근육보다 40배 강한 인공 근육이 개발됐습니다. 한양대와 미 텍사스대 연구팀은 나노물질과 상업용 실을 이용해 사람 근육보다 40배 강한 힘을 내는 인공 근육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근육은 탄소 나노튜브나 나일론을 꼬아 만든 실을 중심으로 온도나 화학물질 등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물질이 껍질처럼 감싸는 형태입니다. 이 인공 근육에 포도당과 결합하면 부피가 변하는 물질을 입혔더니 포도당 농도에 따라 근육이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인공 근육이 몸속 혈당에 따라 약물을 방출하는 바이오 물질로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유입 시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주요 감염병 16종에 대해 진단과 관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감염병은 마비저, 크리미암 콩고 출혈열, 이형 간염 등 16종으로 이 가운데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과 리프트밸리열은 내년부터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됩니다. 또 6개 종은 올해까지, 나머지 10개 종은 2022년까지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을 마칠 계획입니다. 임신 중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해도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이스턴 온타리오 아동병원은 지난 2009년 11월에서 2010년 10월 사이 태어난 아이들 10만 4천여 명이 5살이 될 때까지 진행한 추적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만 천여 명은 어머니가 임신 중 지난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 독감 H1N1 백신을 맞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중 독감 백신 접종이 모체와 자녀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채널 YTN 사이언스가 제5기 시청자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시청자위원은 모두 10명으로 위원장에는 곽덕훈 아이스크림 미디어 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제5기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은 방송법에 따라 종편이나 보도 전문 채널에만 부과된 의무사항이지만 사이언스TV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 3개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가 최근 외교 채널로 자국산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 쪽에 전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 총수,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러시아 정부가 주로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 사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회수와 폐기를 공지했다가 삭제했습니다. 이는 법원 두 곳이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 식약처 처분에 대해 일시 효력 정지를 통보한 데 따른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29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앞서 지난 9일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되자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장과 효력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즘 붉은 수돗물, 또 우라늄 수돗물 등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사라지는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아까운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해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상수도 교체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중 이어지는 공사지만 장마철을 앞두고 더 바빠졌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21년까지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2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수압 문제라든가 탁수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동안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누수 탐사와 관망 정비 등으로 땅속으로 사라지던 수돗물 비율인 누수율을 34%에서 2년 만에 20%로 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민 불만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꼭지 수압이 낮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틀어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요새는 수도꼭지 수압이 확실히 틀면 잘 나오고 편해졌어요. 수돗물도 깨끗해지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책정된 예산은 3조 1천억 원. 지난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배정된 장기 예산입니다. 전국 평균 상수도 유수율은 30%를 넘고 상수도관 역시 20년이 넘는 노후관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연차별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노후관 전체를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붉은 수돗물에 이은 우라늄 수돗물.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지켜보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물체에 손을 대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는 초능력을 염력이라고 하죠. 초능력이 아니라 자석을 이용해도 손에 대지 않고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자석을 처음 연구한 사람은 윌리엄 길버트, 자기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자연 철학자였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자석의 역사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